인터넷에서 한문으로 조명부를 입력하면 이런 서파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위키백과의 서파가 되겠습니다. 조명부. 조명부는 1254년에서 1322년 중국 원나라 때의 화가 서예가이다. 자는 장, 호는 송설, 벼로는 구파, 수정궁도인 등으로 오흥 지금의 절강성 호주 사람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서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파의 간말을 보면은 조선시대 때 모자 형태가 많이 닮았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또 이런 간모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나 고려시대 간모하고 똑같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명부는 송나라 종실의 후손으로 원나라 때 뱃설에 나가 관직이 한림학사, 영용대부에 이르렀으며 죽은 후 위국공에 봉해졌다. 청나라 근령제가 그의 글씨를 좋아하여 모방하였다고 한다. 조명부의 시, 서, 화, 인에 모두 능력했는데 후대의 서에 큰 영향을 준 흔히 조체라 불리는 독창적인 글씨를 만들었다. 그의 서법이 강건하지 못하여 유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각으로 쓴 원주문이 있다. 화법 또는 독창적이어서 글씨를 쓰는 붓과 그림을 그리는 붓은 같은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을 세웠다. 시 작품으로는 송설, 재집이 있는데 그중 뛰어난 작품이 적지 않다. 조명부의 그림에 사용된 소재는 산수, 인물, 동물, 꽃과 새, 죽석 등 손대지 않은 게 없다. 후대인이 넘어설 수 없을 정도이다. 전기작의 색채가 특이하여 헬려지그, 인기자연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후기작은 대개 단목화로서 거의 윤곽선만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작화투색도가 있다. 내용은 그리 길지 않네요. 조명부는 송나라 종실의 후손으로 원나라 때 뱃설에 나가 관직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쓰네요. 원나라 때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근령제가 그의 글씨를 좋아하여 모방하였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명부라는 사람은 1254년도 사람이라고 하네요. 1254년이면 아주 고려시대지요. 사망 날짜가 1322년이라고 하네요. 베이징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확인해보면 고려는 918년 궁예를 축제하고 왕건이 즉위한 이후 1392년 이성계에 의해 멸망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고려가 한반도 대부분을 지배하던 국가였다고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1392년도 이성계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조명부라는 사람은 1322년도까지 사람이니까 이때는 아직 고려시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공의 한 사이트에 와 있는데 여기에 한문으로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번역해 보도록 하죠. 고공박물원 조명푸 회화 서예 특별전 감성 후편이라고 나와 있네요. 조명부라는 사람이 그린 회화를 전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후편이라고 하는 거 보이 앞전에 전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후에 또 전시를 또 했는가 봅니다. 여기 보면은 조명부라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이 될 것입니다.
조명부는 또 도계인으로서 절강성 출신이다. 남성 후기부터 원나라 초기까지 유명한 서예가 화가인 시인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부는 어렸을 때부터 높은 수준의 예술적 이력을 보였으며 전설에 따르면 그가 어렸을 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명부는 후에 남송 나라의 유산으로 원나라에 빠져나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쪽에 보면은 그분이 그린 여러가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수화도 있고 인물화도 있고 인물하고 풍경하고 합친 그림이 보이네요. 여기도 보면은 사람을 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자신을 그려놓은 자화상 같네요.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가지 그려놓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인물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이 수직으로 서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복장이 명나라 시대 관료 복장이나 고려의 관료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조명부라는 사람은 원나라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게 원나라 복장이 될 확률이 있겠죠. 그러나 조선시대 복장이나 고려의 복장과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많은 그림이 있는데 워낙에 그림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영상 아래쪽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주소를 클릭 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많이 그렸네요. 자, 원나라 복식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복식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클릭하니까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 원나라 명나라 시기에 한류 고려양의 복식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원나라 때와 명나라 때 복식이라고 합니다. 요걸 선택하니까 이거는 원나라 명나라 시기 한류 고려양이라고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이건 여성분의 복장이네요. 원나라 복식 이게 원나라 복식인데 이 부분 한복하고 똑같이 생겼죠. 여성분이 입었는데 여기 보면은 좀 희미해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원나라 복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력이 세운 원대의 복식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다. 원나라의 복식이 이런 식의 복장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여성분의 복식을 볼 수가 있는데 완전 한복하고 똑같죠. 근데 이 한자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원조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원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자에 아침 조자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한자로 한문을 보면 원나라 조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조라고 되어 있네요. 원나라 시절 고려의 복식을 따르는 형식이 중국에서 유행했다. 고려양 한포라고 한다. 원나라 이후에 명나라까지도 그 복식이 똑같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모자가 우리나라의 갓처럼 생기기도
해 보이는데, 우리나라 것은 이런 식으로 모자가 생겼으면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각이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원나라나 보면 여기에 둥그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나라는 둥근 형태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고 모양이 거의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래쪽에 복장을 보면 이것은 한복하고 똑같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복이라고 하지 누가 이게 한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원나라 시절 고려 복식을 따르는 행식이 중국에서 유행했다. 좀 이상하지만 이것도 내용을 보면 원나라 시절 고려의 복식을 고려 옷을 중국에서 유행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원나라 복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복장 형태를 많이 생각하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복장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복장은 앞전에 사진으로 본 그 복장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거는 원나라 명나라식의 한류 고려양의 복장이라고 합니다. 중세 한류열풍 한복을 다 베껴갔던 명나라 발조 중인 중국.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거는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을 썼다고 생각이 들죠. 자, 명나라가 조선인데 조선이 조선의 복장을 베껴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은 고려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나라 시절 고려의 복식을 따르는 행식이 중국에서 유행했다. 자, 여기 중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원나라 이후 명나라까지도 사용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는 이 삼제대어라는 백과사전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2사파를 소개해줬고 삼제도해라는 백과사전을 많이 소개해줬죠. 자, 여기에 보면 삼제도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북경대학교 보관하고 있다네요.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파를 볼 수가 있죠.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니까 복장을 볼 수가 있는데 우측에 보면은 고려국이라고 써져 있죠. 고려국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로 글자를 쓰니까 글자가 잘 쓰여지지 않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는 이 형태가 고려국의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전에 사진을 봤을 때 그 모자 형태하고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래쪽에 보면 발 모양도 볼 수가 있고 전체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입었는 게 고려국에서 입은 복장이라고 삼제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전에 본 사진인데요. 자, 복장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모자도 똑같고 모자 모양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복에다 똑같은 모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원나라 시절 고려의 복식을 따르는 행식이 중국에서 유행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고려형 한포라고도 한다. 원나라 이후 명나라까지도 따라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앞전에 삼제도의 내용을 봤을 때 이 복장이 고려 복식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행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당시에는 원나라가 엄청난 국력을 가졌고 고려보다 국력이 엄청나게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작은 나라의 문화를 이 큰 나라가
문화의 복장을 따라했다는 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미국 문화나 선진국 문화를 개발도상국이나 후진 국가들이 많이 그 문화를 배우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자기보다 못사는 나라를 문화를 잘 따라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의상 복장 같은 것은 상당히 선진국이 아니고서는 그 복장을 따라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나라가 왜 고려의 복식과 형식을 따라 했을까요? 이 부분 좀 이상하죠? 고려의 충성왕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충성왕은 1275년도 사람이고 1325년도까지 산 인물인데 고려의 제26대 국왕이다. 제위기간이 1308년에서 1313년 동안이다. 이런 내용을 붙어 있습니다. 종인은 원, 휘는 장, 자는 중왕, 원에서 내린 시원은 충선이며 공민왕이 올린 시원은 선여 대왕이다. 이런 내용을 붙어 있죠. 자, 몽골식 이름은 이지르부카이다. 원나라에서 내린 시호가 충성이라고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고려 충성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봅니다. 고려 26대 국왕이라고 하네요. 제위기간 중 건문 세족의 인사권은 독자마여 폐단을 잡든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왕실 내 종례혼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예상 지종에 해당하는 가문을 지정하여 귀족의 자녀들을 왕족들과 혼인하게 하였다. 또한 가격범을 제정하고 의염청을 설치하여 소금의 전매 제도를 실시하여 제위 후에도 아들 충수광에게 양위하고 원나라에 머물며 왕건당을 세워 독서와 학문 연구, 서화 그리고 등에 전념하기도 했다. 자, 이런 내용을 붙어 있습니다. 자, 앞전에 고래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래양이라고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고려 후기에 원나라에서 유행하였던 고려의 풍습이다. 대모 항쟁이 끝난 뒤 고려와 원나라는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여 몽고의 풍습이 고려에도 전래되었지만 고려의 풍습도 원나라에 전파되었다. 즉 원나라 왕씨와 귀족들은 후궁, 궁녀, 시접, 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려의 처녀를 자주 요구하였고 군사들도 집단적으로 혼인하기 위하여 고려 처녀들을 많이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에서는 결혼도감, 가부, 처녀, 추고, 도감 등을 설치하고 국내에 많은 처녀와 가부들을 원나라에 보냈는데 이들이 원나라에 들어가 왕실 및 일반 사회에 고려의 풍습을 전파하게 된 것이다. 고려 풍습 가운데 특히 의복, 신발, 모자 등의 복식과 만두, 떡 등의 음식, 아청 등의 기물을 급속도로 전파하였는데 이를 총칭하여 고려향이라고 한다. 그 유풍이 어느 날까지도 남아 지금도 몽고족 사회에서는 고려만두, 고려병, 고려아청 등의 영화가 남아있다. 앞전의 내용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충성왕의 내용을 보면 제1상 지종에 해당하는 가문을 지정하여 귀족의 자녀들을 왕족들과 혼인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원나라하고 혼례를 치룬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래양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원나라의 사람과 고래 여인들이 결혼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탄생과 가기를 보면 1275년 충렬왕 1년 9월 30일 개경 사판궁에서 충렬왕과 원나라 세조 크발라이 칸의 딸이 제국 대장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크발라이의 외손자라서 강약한 왕이 계승자로 등극하여 당시 충렬왕의 맏아들이 강영공을 제치고 세자에 책봉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충성왕이 충렬왕의 맏아들인 강영공을 제치고 세자에 책봉됐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충성왕이 이제 원나라의 세조 쿠블라이 칸의 딸인 제국 대장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7년 충나라 3년 세조로 추풍되고 다음에 원나라에 가서 몽골 이름을 받았는데 1296년 충나라 22년에 몽골 황실의 진화 카말라의 딸 개국 대장 공주와 혼인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쿠블라이 칸의 딸인 제국 대장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1594년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확대해보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한반도 지명이 그 당시에는 고려가 되겠죠. 그리고 대륙은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원나라와 고려가 혼례를 해가지고 충성왕이 이제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송도라고 지명이 되시면 여기가 고려의 수도가 되겠죠. 그럼 원나라하고 고려가 혼례를 가져가지고 충성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충성왕이 여기에 송도라고 써져 있는 이 한반도에서 그러면 통치를 했을까요? 이 당시에 여기가 고려의 수도 개경이라고 하니까요. 현재 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KBS ATD 역사 스페셜 고려 충성왕 티베트로 유배된 까닭은 2006년 2월 17일에 방송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확인해보면 고려 충성왕이 티베트까지 유배를 가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출발지를 확인해보면 출발지가 북경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주를 지난 뒤 거쳐갔던 경유지들도 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남쪽 쭉 그럼 석가장, 정주까지 쭉 내려오고 그 옆에 낙양을 지나서 서안까지 가고 서안에서 란주까지는 뭐 거의 변함이 없는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된다. 북경에서 남쪽에 위치한 탁군으로 내려온 뒤 서쪽의 도시들을 지나게 되는데 모두 중국의 역참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도스마부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도스마부터 라싸까지도 역참을 이용했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두 갈래 길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북경을 거쳐가 탁주, 석가정, 정주를 거쳐가지고 서안을 통해가지고 란주를 지나가 도마스에 이렇게 도달을 했다고 하네요. 이 당시는 한반도고 고려이고 현재 이 부분이 송도, 수도가 되겠죠. 고려 충성왕이 티베트로 유배를 갔을 때 처음에 출발지가 이 북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고려의 수도가 한반도 송도이면은 그럼 출발지가 이쪽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요? 고려의 수도가 송도이면은 출발지가 이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역사 상식으로 따지면은. 이 부분이 아니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심양은 현재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가 심양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심양이라면 한반도 송도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
도마스까지 이동을 하거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심양, 즉 심양왕 있지 않습니까? 고려 충성왕이 심양왕이잖아요. 그러면 심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양에서 출발했다면 이 부분에서 출발해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KBS에서 티베트로 유배된 까닭은, 충성왕이 티베트로 유배된 까닭을 내용을 보면은 북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원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고 고려는 한반도에 있었다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KBS 역사 채널로 확인해보면 고려 충성왕이 북경에서 출발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고려의 마지막 수도가 북경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충성왕의 출발지가 북경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북경이 예전에는 심양이고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북경의 심양이 현재 한반도 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돼 가지고 이 부분이 현재 심양으로 지명이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성왕이 심양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주에 있는 이 심양이 이동되어 있는 심양이기 때문에 충성왕은 이 북경에서 심양왕을 지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충성왕이 출발지가 현재 북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75년 충렬왕 1년 9월 30일 개경 사판궁에서 충렬왕과 원나라 세조 쿠발라이 칸의 딸인 제국 대장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태어난 자리가 북경이라는 이야기죠. 이 북경이 고려 충성왕이 태어난 자리가 되겠고, 여기가 성경이고 심양이 되겠습니다. 원나라의 수도가 상도, 대도가 있었는데 이 대도의 수도가 나중에 북경에 이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원나라의 수도가 북경으로 이동된 후 고려 충성왕이 이 북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탑주를 거쳐가 석가성, 정주, 수안, 단주, 도마스까지 거쳐가지고 이동됐다는 것을 KBS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경이 고려의 마지막 수도인 개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는 원래부터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그래 앞전의 내용을 조합해보면 조맹부 이분은 송나라 종실의 후손으로 원나라 때 벼슬에 나가 관직이 한림학사 영농대부에 이르렀으며 죽은 후 위국공에 봉해졌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복장을 보면은 과연 송나라 종실의 후손일까요? 원나라 때 벼슬에 나간 관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고려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려놓은 사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파를 이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파를 보면은 상당히 넓은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 완전 가처럼 보이죠. 그리고 복장을 확인해 보면 한복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재도에 고려국이라고 적혀있는 이 그림을 보면 그 형태와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벽장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분의 신발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발의 형태가 어떤 모양으로 보이나요?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집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집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송나라 사람이 아니라 고려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